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2022년 트렌드 코리아가 나왔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내년의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만큼이나 2022년도에 미칠 코로나의 영향력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트렌드 코리아에서 분석한 코로나로 인한 내년의 시장 전망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10가지 트렌드 키워드 짚어볼게요.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일을 굉장히 무겁게 전망을 했었죠. 금방 백신도 나온다는데 그렇게까지 코로나가 오래 갈까 싶었는데요. 실제로 2년째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3가지 관점으로 분석합니다. 역학적 관점과 사회-경제적 관점, 소비자 행동적 관점입니다. 역학적 관점에서는 코로나의 종식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더라도 집단 면역을 갖추게 되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가능해지는 경우 2022년도의 경제가 점차 회복되리라 예상합니다. IMF도 2022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예측을 내놨죠. 그럼 소비자 행동적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책에서는 영국의 예를 들었는데요. 영국은 성인의 70% 가까이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고요. 지난 7월에 영업 제한과 마스크 의무화를 완전히 해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중교통 이용은 84%, 축구 관람은 75%까지 회복되었고요. 카드 사용은 코로나 초기인 전년 동기보다 8% 낮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더라도 예전만큼 경제 회복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소비의 질적 측면에서도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화 충격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6개월이 지나면 점차 적응을 시작하고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적응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습관 형성 모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변화하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우리의 소비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면에서 하는 행동이 더 즐겁다면 소비가 과거처럼 대면으로 돌아갈 거고요. 비대면의 편리함이 더 좋다면 코로나 기간의 소비 행태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조사 결과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하고 싶은 활동으로 첫 번째가 해외여행, 두 번째가 술자리였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같은 대면적 즐거움이 큰 행위는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언택트 트렌드, 식품 배송 서비스라던가 홈트 같은 트렌드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술자리를 갔더라도 연인이나 가족 간의 소규모 모임은 증가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단체 모임, 회식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2022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했던 일상들이 위드 코로나로 다시금 조정을 거치게 되겠죠. 또 한 번 변화를 겪는 해가 될 겁니다. 2022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죠.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치열한 전장이 될 2022년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Tiger or Cat이라는 영문 10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년의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는 나노사회, 머니러쉬,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 이즈 백, 바른생활 루티니,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트렌드 키워드를 짧고 굵게 정리해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트렌드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트렌드 코리아 2022 김난도 외 9명 지음 미래의 창 1. 나노사회
2022년에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을 뜻하는 접두사인데요. 나노 사회는 개개인으로 파편화된 사회를 뜻합니다. 워낙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잘게 나누었죠. 2022년에는 나노 사회의 트렌드가 매우 강력해지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어지는 머니러시나 러스틱 라이프, 라이프 커머스 같은 키워드도 이 나노 사회라는 메인 키워드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직장도, 모임도, 가족도 결속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개개인의 살아남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죠. 대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동기들의 얼굴도 잘 몰라요. 직장인들도 직장을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래가 한번 유행하면 전 국민이 조용필이나 서태지의 노래를 듣고 누군지 알았는데요. 이제 BTS를 좋아하는 아미들은 임영웅의 노래를 모릅니다. 트렌드의 한정성이 강해지고 있어요. 나노 사회에서는 모든 책임을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지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고군분투하게 되죠. 개개인이 쪼개지고 다시 뭉치고 서로 공명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나노 사회에서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게다가 2022년 한국 사회에는 선거 이슈가 있죠. 책에서는 선거 시즌이 있는 2022년이 한국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인지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연대의 길을 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머니러쉬. 나노 사회에서 개인은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필연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머니러쉬입니다. 돈에 편견이 없는 자본주의 키즈가 주로 플렉스를 하면서 소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나노 사회의 절박한 사람들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수입의 다각화를 꾀합니다. 자본주의 키즈가 10대와 20대를 지칭하는 세대론에 가까웠다면 머니러쉬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각종 SNS나 영상물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소비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경제 상황은 심각하지만 소비는 고급화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150만 원 상당의 와인이 완판이 된다던가 호텔에서 파는 10만 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빙수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다던가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필수제가 아니라 한우나 미용 같은 선택제에 몰렸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머니러쉬 트렌드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투잡, 엔잡러, 투자자, 전업투자자 같은 용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서 리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투자 영역도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음원, 미술품, 스니커즈, 명품, 콘텐츠 저작권처럼 일정한 희소성을 갖추면 투자의 대상이 되죠. 머니러쉬라는 트렌드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커리어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책에서는 이를 위해 자기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서 경력을 확장하는 개인적인 피보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바른 생활 루틴이. 책에서 키워드를 다루는 순서는 Tiger or Cat이라는 10글자 영문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나노 사회에서 머니러쉬로 이어지는 이 트렌드 흐름 키워드에 맞춰서 바른 생활 루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머니러쉬 트렌드에 따라 많은 이들이 한정된 자원과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나를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엔잡러가 되려면 하기 싫어도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들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명명했어요. 루틴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말하죠. 일상적인 습관에 비해 루틴은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들끼리 SNS에 일어난 시간을 공유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읽은 책을 인증하고
유튜브 홈트 영상 밑에 댓글을 달면서 서로 응원을 나누죠. 나만 잘 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성공이 어려워진 나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미세한 행복, 작은 성취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발빠르게 소비자들의 루틴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앱을 개발하고 푸시 알림을 활용한다던가 키워드 알림 서비스, 뉴스레터 서비스, 인증사진 업로드 이벤트를 벌이죠. 기업 내부에서도 점심시간을 늘리고 자기주도적인 시간을 늘리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른생활 루틴이 트렌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향상을 도모하는 존재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장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할 때 새로운 문화의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헬시 플레저.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바른생활 루틴이들은 건강관리에도 철저합니다. 예전부터도 힐링이나 디톡스 같은 웰빙 키워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의미가 강했는데요. 이제는 지속 가능한 건강과 쾌락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이 대세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만 먹는 게 아니라 무설탕 아이스크림, 곤약 떡볶이, 프로틴 브라우니 이런 식의 달콤하지만 저칼로리인 음식들을 챙겨 먹는 거예요. 특이한 맛, 간편한 포장, 다양한 보양식, 비건 라이프를 만족시키는 시장의 질적인 성장이 함께 눈에 띕니다. 과거에 40대, 50대가 주로 소비하던 탈모 샴푸의 소비층이 20대, 30대로 내려가고 있고 탈모 관련 제품 매출도 해마다 40%씩 늘고 있어요. 최근에는 피곤함을 덜어주는 수면 측정 앱이라던가 안마의자, 마사지건 이런 제품들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멘탈 건강 관리를 위한 타로, 점성술 같은 컨텐츠가 성행하고 불멍이나 물멍 같은 멍 때리기 컨텐츠들도 늘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헬시 플레저라는 키워드는 우리 사회가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이들의 얼리 케어 신드롬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5. 러스틱 라이프. 나노 사회를 살면서 머니 러쉬를 추구하는 삶은 아무리 바른 생활 루틴으로 살더라도 또 건강을 잘 챙긴다고 해도 굉장히 피곤한 일일 거예요. 이제는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원격 학습의 기회도 늘어난 마당에 굳이 이 피곤하고 비싸고 복잡한 도시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골로 떠날 순 없죠. 머니 러쉬를 위해, 재테크를 위해서라도 도시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떠날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시골의 정취를 느껴보는 러스틱 라이프가 2022년의 핫한 트렌드가 될 전망입니다. 러스틱 라이프는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이렇게 다층적인 시골향 라이프를 말하는데요. 삶의 터전을 어느 한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모두의 거점을 마련하는 듀얼 라이프를 실현합니다. 요즘 시골의 고택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던가 뷰 맛집을 가진 공간이 핫해지는 일, 모두가 러스틱 라이프 트렌드입니다. 한 달 살기를 지원하는 업체나 지자체들도 많아졌고요. 워케이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농촌 유학 프로그램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에서도 러스틱 라이프를 경험하죠. 텃밭을 가꾸거나 홈 가드닝을 해요. 이는 미세 행복을 찾고자 하는 바른 생활 루틴이 트렌드와도 연결됩니다. 러스틱 라이프는 아마도 많은 지자체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거예요. 대도시나 소도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죠. 로컬 특유의 매력을 서비스에 녹여내고 해당 지역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는 워라벨이 아니라 러라벨을 고민할 시간입니다. 6. 득템력. 앞의 5가지 키워드, 나노사회, 머니러쉬, 루틴이
헬시 플레저, 러스틱 라이프가 이 나노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트렌드 키워드였다면 이어지는 5개의 트렌드 키워드는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그를 뒷받침할 기술 트렌드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풍부해지고 사치가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그저 돈만 있다고 구할 수 없는 아이템, 희귀템이나 레어템이라고 하죠. 희귀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 득템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스타벅스 굿즈를 얻는 게 백신 접종 예약보다 더 치열하고 핫한 돈가스 한 점을 먹기 위해서 밤새 텐트를 치고 줄을 섭니다. 득템의 세계에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만인과 만인이 비교되는 소셜미디어의 세상에서 돈 자랑은 이제 흔한 일이 된 거죠. 더 특별한 능력의 과시가 중요해진 겁니다. 득템을 했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보는 능력, 득템을 위해 쏟아야 하는 정보력이나 인맥, 이런 것들이 과시의 포인트가 된 거죠. 그리고 득템 자체가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리셀 테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정교한 한정판 마케팅을 펼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 리셀러들이 상품을 사가면서 정작 제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 득템 경쟁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갖고 싶다는 갈증과 부정적인 정서 사이에서 적당한 줄다리기가 필요합니다. 7. Xteen is back. 최근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소비자층이 화두이긴 하지만 소비의 양적이고 질적인 규모를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65년생부터 79년생 사이의 X세대입니다. 책에서는 그 중에서도 X세대의 핵심을 Xteen이라고 명명했어요. Xteen은 70년대생으로 책에서는 75년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낸 자유롭고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X세대이자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Xteen이 20대였던 90년대에 그들은 이미 야타족, 오렌지족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MZ세대보다 더 큰 문화 충격을 주던 신세대였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대전환기, 독재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넘어가는 대격변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세대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서비스와 제품은 Xteen의 소비력에 기반합니다.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온라인 클래스와 온라인 서점에서 20대 여성 이용 비중이 감소한 반면 40대 여성의 경우는 늘었습니다. 홈트를 위한 온라인 PT 결제도 20대 여성들은 감소한 반면 40대의 비중은 늘었습니다. 마켓컬리 전체 이용객 중의 절반 이상이 40대와 50대입니다. 이들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소비하는 58세대와 달리 고정관념을 깨는 소비를 합니다. 젠더리스 소비를 하죠. 그러니 시장에서 Xteen을 공략하고 싶다면 MZ세대와는 미묘하게 다른 Xteen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Xteen은 지류 광고가 통하는 마지막 세대로 보고 있어요. 카톡 광고도 보지만 지류 광고도 보는 세대라는 거죠. 정보의 갈증을 느끼는 세대라는 점에서 정보성 콘텐츠를 마케팅에 이용하기 좋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8. 실제감 테크. 98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은 실패했지만 최근에 로지는 광고 계약을 따냈죠. 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건 바로 실제감이었습니다. 실제감 테크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얼마나 몰입하는지,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처럼 느끼는지가 관건입니다. 가상공간을 현실화하는 메타버스라던가 공간에 새로운 느낌을 불어넣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걸 보면 실제감 테크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현재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레키모토 랩은 앞부분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포크를 개발했는데 이 포크로 음식을 먹으면 전극이 혀를 자극해서 뇌가 짠맛을 인지한대요. 그러니까 나트륨 과다 섭취를 방지하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죠. 또 앞으로 AI 스피커에 시청각 정보가 어우러지면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음성으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요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핵심은 가상 공간에서도 현실적인 재미를 유지하거나 더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날로그적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실제감 테크는 언택트 시대의 사람들, 나노 사회에 고립된 소비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9. 라이크 커머스. 생산자가 주도하던 기존의 유통 과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개인이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까지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다른 소비자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 소비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라이크 커머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고객의 선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온라인 리테일의 총체입니다. 기획, 제조, 마케팅, 영업, 물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들의 성장에 발맞춰서 제조나 물류 운영의 과정에 기여하는 파트너사들도 늘고 있고요. 세무, 주문, 고객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늘고 있어요. 자사몰에서 직접 판매를 시도하는 D2C 모델이나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H2H 모델도 주목할 만합니다. 라이크 커머스 시대에는 일부러 쇼핑을 하러 가지 않아요. SNS 피드에서 상품을 발견했을 때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일부러 쇼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쇼핑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의 제품이 너무 많아지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비슷비슷한 컨텐츠로 노출할 경우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이크 커머스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나음에서 다름으로, 다름에서 다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 내러티브 자본. 책에서는 2022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내러티브 자본을 꼽았습니다. 자신만의 서사를 들려줄 수 있는 힘이죠. 예를 들어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서 방대한 빅데이터로 무장한 완전 자율주행차의 비전을 제시하죠. 주식시장이나 경제 분야에서만 내러티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코로나의 국면도 그렇습니다.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됐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가 사회 전반의 공감을 얻을 때 끝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논리와 합리성이 지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감성과 꿈,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는 브랜드 신화를 창조하는 마케팅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브랜드 내러티브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새로운 도약 원년으로 삼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하고요. 꿈이 경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요즘, 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내러티브 자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작년의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트렌드의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빠른 변화의 속도가 문제라고 강조했었죠. 이 말은 여전히 의미심장합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트렌드를 이해하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절실해진 요즘입니다. 승자 독식과 새로운 양극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2022년이 될 겁니다. 나노 사회, 머니러시, 바른 생활 루틴이, 헬시 플레저, 러스틱 라이프, 엑스틴 이즈 백, 득템력,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적용해서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